지금부터 3단원 운동과 에너지 1. 등속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둬야 했었던 거는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위치와 그때그때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 속력이란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단위는 속력은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하고 시간은 초를 쓰고요. 거리는 미터 단위를 쓰죠.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친구들은 단위가 되겠죠. 이 친구도 단위. 그러면 단위가 예를 들어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은 속력을 표현하는 단위는 엄청 많습니다.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미니트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거는 위치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가 라는 걸 보려고 해요. 뭐 책 페이지 101페이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시간 기록기를 통해서 점이 이렇게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속력이 더 느리고 멀수록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 동안 찍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뭐였냐? 그럼 이 속력이 일정할 때는 어떤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속 운동이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죠.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는 점점점 계속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 10m per sec라면 1초일 때는 10m였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10초가 됐다면 어느 순간 100m에 도달했을 거예요. 즉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일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을 하고 표로 그리고 표로 그린 다음에 이 표에 있는 값을 그래프로 그리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도출까지 하는 형태인데요. 이때 표는 책 103페이지에 있는 빨간 자동차와 초록 자동차에 해당하는 걸 보면 될 겁니다. 우린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이 아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동거리도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그래프를 볼 땐 항상 x축이 뭐가 있는지 y축이 뭐가 있는지 보고 이 사이의 관계를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간 거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즉 기울기를 뜻하고요. 기울기가 점점 급하다 혹은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속력값 역시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A와 B를 보게 된다면 B가 A보다 그래프의 기울기의 급함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울기가 급했다, 완만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이 사이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즉 B가 A보다 훨씬 급하기 때문에 속력값 VB와 VA를 비교한다면 VB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즉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응하는 속력의 값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걸 알 수 있어요. 시간과 속력의 곱은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면적이 될 거고요. 어디 면적이냐면 해당하는 그래프의 면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해당하는 요만큼의 면적이 되기도 할 거고요. 이걸 굳이 외워야 하나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다라는 것에서 시간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책 10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 시간에 가장 최근에 배웠던 3.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등속 운동과 조금 차이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친구지만 자유 낙하 운동은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유 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했지만 여기서는 속력의 변화가 일정합니다. 이 차이점을 꼭 알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각각에 대응되는 걸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등속운동은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속력이 증가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반면에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다면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시간의 거리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말하겠지만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각각의 차이점을 꼭 알고 이해를 한다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탐구 활동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나 이거는 각각의 일정한 시간만큼 촬영을 했어요. 여기를 1초라고 하면 여기도 1초, 이쪽도 1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리 부록에 있는 띠지에다가 막대기 띠를 이렇게 붙여두고 각 구간별로 잘라서 붙여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뜻하는 바가 뭐냐?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 항상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를 구별하고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분석. 그러면 1초간 증가를 하는 걸 보니까 이 한 구간에 찍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띠 한 장은 시간에 1초라는 사이의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초, 2초, 3초가 될 겁니다. 즉 X축은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림에서 보니까 1초간 공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Y축은 이동한 거리일까요? 이 막대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해가지고 여기는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방금 말한 이 그래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막대 그래프의 중심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렸으면 아마 이런 느낌이 났을 텐데 지금 뭐 그림이니까 여러분은 띠지를 한번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붙여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우리 이제 이번엔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건데 시간, 속력에 따른 그래프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 값은 커지게 될 겁니다. 자유낙하 그래프 상에서는요. X축은 시간이었고 Y축은 속력이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하길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로 일정하냐? 우리가 지구에서 받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일정합니다. 하나의 해석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처음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와 있던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그때 이동한 자유낙하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이때 면적은 예를 들어 이 시간까지 이동을 했다고 치면 여기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값을 곱해줘야겠죠. 이러고 나면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입니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중력과 9.8을 곱한 질량의 값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력의 크기는 m 곱하기 우리 이 9.8을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g라고 일반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mg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질량이 2kg인 물체는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2 곱하기 9.8을 하기 때문에 19.6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에 선생님 조금 헷갈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의 크기랑 무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무게도 지구상에 있는 무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중력과 무게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력의 크기를 구해도 19.6N이고 무게로 구해도 19.6N이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단원 1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